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명근입니다. 예, 뜨거운 여름 무탈하게 보내셨죠? 이렇게 또 시정 브리핑을 맞이해서 먼 길 머다하지 않고 이렇게 참가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현재 인구가 99만 3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한 7천여 명만 더 전입을 하거나 출생하게 되면은 100만 시민 시대가 되는데요. 우리 예측이 원래 10월 중으로 될 걸로 예측했는데 아파트 준공 승인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11월 말, 12월 초 정도로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리 화성시의 100만 번째 시민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우리 100만 번째 우리 시민 또 100만 달성되는 우리 화성시를 한번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참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폭염, 폭우를 비롯해서 우리 잼버리 또 묻지마 살해, 상해 그리고 해외 수상한 소포, 우편물 발송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화성시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널리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우리도 예방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화성시는 큰 사고 없이 잘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두 시가 그럴 것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광역교통 문제인데요. 특히 철도 문제가 광역교통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12개 철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나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탄 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간의 연결 또 도시 내의 연결 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같은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중국과 대만에서 우리 시에서 결정한 그 충전 방식으로 운행되는 철도 회사를 다녀와서 느낀 점 등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오늘 시정 브리핑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트램과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트램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탄 신도시와 수원, 오산 주요 거점을 동탄역과 연결함으로써 우리 시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임과 함께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 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우리 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여 왔습니다. 동탄 트램 사업의 기본 계획부터 건설까지 성공적 추진과 트램 운영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램 기본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지난 6월 슈퍼 캐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동탄 트램의 전력 공급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전력 공급 방식 및 전용 노선 등이 우리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보고 운영상의 대비점 등을 파악하고자 중국과 대만에 있는 트램 운영사를 선택해서 직접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도시철도 운영사 광저우 지하철 그룹은 12개 지하철 노선과 3개의 트램 노선 등 광저우시 도시철도 전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2014년 개통한 하이주 트램은 슈퍼 캐퍼시터 단일 방식으로 총 길이가 7.7km의 11개 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개 노선인 황투 트램은 총 2개 노선으로 14.4km의 19개 역이며 동탐 트램과 같은 슈퍼 캐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은 대만 까오숑 도시철도 운영사 KRTC로 2개 노선의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순환선 트램 완공을 목표로 트램 운영과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1km의 38개 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17km의 31개 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잔여 구간 5km를 금년 내에 완성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까오숑 트램 또한 동탐 트램과 동일한 슈퍼 캐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경우 도시철도공사가 대중교통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램이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까오숑의 경우 트램이 도시철도 이용률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신교통수단으로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동탄 트램 이용을 위해서 안정성 및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광저우는 기본 요금이 저렴하고 또 이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고 있었고 까오숑은 현금, 전자카드, QR코드와 같은 결제 방식에 따라서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동탄 트램도 보다 저렴한 요금과 할인 방안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적합한 요금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광저우 까오숑 트램은 계획 당시부터 트램 노선에 대한 인근 지역 부동산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은 역세권 개발이나 임대 사업을 통해서 운영 손실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 손실은 트램을 이용한 광고 수익 및 동탄역 주변에 수익 시설을 유치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저우와 까오숑 위탁 운영사를 보면서 시민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느꼈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폭넓게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며 쾌적한 친환경 트램을 제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성공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건설 부분에 대해서 실시 설계와 트램 차량 제작, 설계 등 본격적인 트램 건설을 위해서 한층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탄 도시철도 트램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개념을 넘어서 도시와 어울리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서 2024년 개통 예정인 GTS 동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인기 아이돌 그룹 BTX가 시작한 러브 마이 셀프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한 청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 넘치게 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청년들은 취업과 주거 문제 등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기력감, 우울감 등으로 고통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화성시는 청년들이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시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수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최초로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 센터를 올 12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청년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를 매칭하고 청년들에게 분야별 전문 교육 또 현장 실무 경험 등을 시켜서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을 준비하는 화성시 청년들을 위해서 1만 원 청년 희망 상가 사업을 LH와 연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만 원 청년 희망 상가는 LH에서 시행 중인 희망 상가 월세의 50%는 LH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은 단 1만 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화성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하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잣돈, 즉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높은 주거 비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화성시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전세금 보증 지원 사업 외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금의 2%를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월 임차료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큰 어른들도 그럴진데 청년들이 처음 사회에서 나와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마음 다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화성시는 정서적 고민을 위로하고 조언하는 청년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인 청년 마음 근력 키우기 등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화성시 공무원들은 인구 100만 명을 코앞에 두고 대도시의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구상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쁘지만 화성시가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무척 설레이기도 합니다. 화성시는 할 일이 많은 도시입니다.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도시의 격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생명이 존중받는 화성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 100만 특례시의 구성원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자연 등 다양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0만 시민의 인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시장 취임 후 1호 결재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살 예방 한라인을 도입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동물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차원의 특별 점검을 마쳤고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시민과 함께 100만 시민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명 친화적인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고자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시장님께서 답을 하시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소관 부서의 국단장께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요 앞으로 이쪽으로 오시죠. 답변해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준비. 마이크를 주나?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뭐 세부적인 거는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 저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동아일보 조영달입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뭐 트램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접 중국하고 대만을 다녀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순한 교통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아니라 트램 건설을 하게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지역적으로 어떤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 트램이 가서 보니까 요약하면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성입니다. 친환경적. 이게 이제 전기 배터리도 운영되다 보니까 소음도 없고 공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이 레일을 따라서 이 쭉 운영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날 염두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2014년부터 운행하던 한 10여 년 운행했는데 그런 교통사고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적시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km, 17km 정도의 트램을 운영하면서 99% 정도, 99%가 이 연착이 되거나 지체한 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대중 버스 같은 경우는 차가 막히고 하면 30분 늦을 수 있는데 이 트램만은 이 적시성이 가장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램의 장점은 크게 하면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벽에 계십니다. 마이크. 네, 화성저널 이영찬 국장입니다. 2027년 12월로 착공 완료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중간에 뭐 정거장 추가나 뭐 구간이 변경될 수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은 변경된 건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예. 현재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네. 예, 국민일보 강희청 기자입니다.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센터 관련해서 네.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청년 취업 관련해서는 뭐 여러 지자체나 뭐 수없이 하는데 지금 최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요 역할이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센터는 다른 데도 있죠. 다른 시에 어디? 예? 경기도에서 최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관내에 우리가 27,607개 통계에 의하면 27,60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기업이 30여 개 있고 중견기업, 상장한 회사만 해도 1,000여 개가 있고 이제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기업의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하고 매칭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그런 뭐 전문 분야를 이렇게 기술을 교육시켜주는 거. 이거는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이런 또 카이스트와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그런 현장이라든가 실무적인 거, 면접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직무 분야에 대한 연찬 등등등 이러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런 행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네, 안녕하십니까. 공직신문 NDN뉴스 취재본부장 홍장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현안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탄 도시 철도 건설을 통한 광역 교통망 로드맵을 구상하느라 수고 많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국 대만 국외 출장을 통해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트램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반영한 무가선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략적인 것만 하고 소장님 시킬게요. 우리가 트램 추진 자문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분이죠? 16분의 외부 전문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현실에 맞고 현실적이고 운영되고 또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너 차례 토론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이 슈퍼 캐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장 이제 제가 보고받기에 장점이 향후 운영의 경제성입니다. 향후 운영상 경제성. 이번에 중국이나 대만도 처음에는 슈퍼 캐퍼시터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단계 때는 거기다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된 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에서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현재에 운영되고 물론 뭐 일부에서 수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시 내에 짧은 거리에 20-30km 이내에 이런 트램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자기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걸 자랑하시겠죠. 그래서 이 두 슈퍼 캐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이 현실적인 가장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설명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네, 교통사업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자료들을 조사를 했고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력 공급 방식을 선정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안전성과 경제성 두 가지의 축으로 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력 공급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배터리 방식과 그다음에 슈퍼캡 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 그다음에 지면급전 방식이라 해서 APS 방식과 수소 연료 전지 방식 등으로 해서 네 가지들을 각종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경제성과 운영 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지금 선정된 슈퍼캐퍼시터 방식이다, 배터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박스경제 TV의 최경묵 기자입니다.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중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진행하실지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민복지국장 홍너미입니다. 먼저 저희는 세 가지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전월세에 관련해 가지고 이자 아까 시장님께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자에 대한 2%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월 15만 원씩 6개월간 1회에 한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금 전세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서 이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1회에 한해서 3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저기.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김도균 기자라고 합니다. 그 동탄 트램의 경우에는 지금 노선도를 보니까 동탄이 1신도시와 2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동탄 트램이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아마 마련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동탄에는 그 도로 가운데로 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 가운데 이미 부지는 확보돼서 이제 공사하면서 정체는 좀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트램 무선입니다. 사거리에서는 무조건 트램 무선. 뭐 신호가 트램 무선으로 다 바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완성이 됐을 때는 큰 정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미담플러스의 박상희 기자입니다. 그 시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직 언론사 등록한 지 한 100일밖에 안 돼서 잘 모르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긴 하는데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저기 지금 브리핑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궁금하실 저희가 네. 종합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할 때도 지난번에도 몇 가지 두세 가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우리 저 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니면은 관심 있으면은 미리 요청을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럼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게 막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건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맨 뒤에 계신. 못 하시는 분들은 적어주고 가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투데이 경제 이일수 기자입니다. 그 브리핑 자료에 보면 그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을 계속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맞춤형 청년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청년 부서가 생긴 것도 올 초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우리 그동안 우리가 노인 또 여성 가족과 또 반려동물 뭐 유아 학생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시가 직접 나서서 행정을 펼치고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 청년에 대한 정책은 부수적인 거에 있어서 메인이 아니라 늘 그냥 따라가는 업무. 그렇지만 우리 화성시 인구의 30점 몇 프로가 되는데 가 청년 연령대입니다. 우리 화성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었다고 보고 저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청년 정책과를 신설하였고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정부에서 매칭 사업 하라고 하는 사업 위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했던 것이 저희가 직접 청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단계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는 구상하고 막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정부나 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하는 거 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시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세 가지로다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그 먼저 처음 하는 게 이제 창업 관련된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 센터를 연말에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자금 아까 얘기했듯이 1만 원 상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거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취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 관련 청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 관련 정책들을 해서 펼칠 거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가 청년 정책으로 청년 정책 발굴단을 구성해가지고 내년도부터 한 10개 팀 정도를 소규모 그룹으로 해가지고 청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활동 포인트제인데 이거는 지금 지역공헌 활동 포인트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청년 분야의 하나의 포인트제를 더해서 화성시에 조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포인트제를 줘서 월 10,000포인트까지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거점 공간 조성을 할 겁니다. 이거를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민간 영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소규모로 권역별로 하고 싶은 데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또 중소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기숙사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이 밖에도 지금 저희가 청년지원센터가 병점에 있는데 청년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청년이라고 해서 여기서만 하는 정책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도 지원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농업 분야에서는 기농, 기어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또 지원책이 있고, 또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 관련돼서 우리 청년예술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년예술단 운영하면서 청년들한테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이렇게 청년에 대한 정책을 중시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에 대한 정책,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0년, 20년 뒤 청년들이 우리 화성,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지만 청년들에 대한 아까 정책 발굴단도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 다양한 우리가 예산상 현실적, 법적인 거, 또 현실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 대한 응원과 지지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덕분에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다잡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침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늘 궁금하신 거는 해당 부서에 오셔서 이렇게 취재를 하셔도 되고, 또 서면 질을 해 주셔도 즉시 이렇게 답변 드리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19에서 39세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19에서 39세 40살 이하까지니까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30%가 넘어요. 화성시가. 정리하시죠. 네. 시정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 담당관실이나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중 시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론님께서는 그 출구에서 시장님과 수인사가 있겠습니다.